반갑습니다. 신유성입니다. 여러분, 인류 문명의 시작은 언어와 문자이고 그 시초는 한국입니다. 먼 옛날 인류는 말이 없었을 때 서로 어떻게 소통했을까요? 손짓, 발짓, 몸짓으로 서로 소통하다가 그 모습을 볼 수 없을 때는 어떻게 소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신체 언어에 소리가 들어가서 비로소 말이 되었습니다. 먼 옛날부터 모든 인류는 말을 사용했지만 글을 사용한 민족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글이 없는 민족은 다른 민족의 글을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말은 기계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다른 지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지방의 특성과 풍수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고 변화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말이, 그렇죠, 사투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말과 문자가 인류 문명의 근본이자 시초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지구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 어디죠? 그렇습니다. 바로 극동인 한반도입니다. 첫째, 모든 사물의 시작은 해가 뜨고 나서 시작합니다. 더불어 인류 문명이 밟고 오는 시작도 바로 해 뜨는 동쪽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한반도부터 시작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해가 어떻게 오른다, 이겁니다. 떠오른다. 오른다. 해가 오른다는 것은 동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동트다. 동쪽에서 트다. 이 말이 이제 영어로 들어갑니다. 오리엔트라 하는 겁니다. 오리엔트. 즉, 동쪽이다. 동쪽, 동양이다, 이런 뜻인데, 오른터다, 이겁니다. 동쪽 한반도는, 오른터가 되는 건데, 이 오리엔트에서 이제 또 변화를 합니다. 어떻게? 어리지네이트라 한다. 어리지네이트. 이래 되는데, 뜻이 뭐냐? 시작하다, 이겁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기 보면, 오리지, 즉, 해가 떠오르자. 해가 떠오르자, 여기 보니까 나타가 있죠. 해가 떠오르자 모습을 나타내고 행동이 시작하고 모든 일을 시작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해가 떠오르고 이제 시작하다, 이런 겁니다. 한반도에서. 자, 그리고 이제 둘째 정보로는 뭐냐? 옛날 거석기 문명 시대에 대표적인 것이 고인돌이 있죠. 고인돌의 재료는 당연히 돌멩이입니다. 이 돌멩이가 영어로 들어갑니다. 돌멩이다. 돌멩이가 영어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돌맨으로, 직통으로 들어갑니다. 돌맨, 돌멩이 똑같죠? 이렇게 됩니다. 이 고인돌을 만드는 기술이 우리 민족이 전 세계로 가면서 가르쳐 주면서 자연스럽게 돼요. 우리말과 기술이 함께 전 세계로 퍼지게 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 언어의 뿌리가 되는 말이 바로 우리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이 아니면 각 나라 말의 어원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언어와 우리 민족이 중앙아시아에서 한반도로 들어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50년 이상 세계 문자와 언어를 연구해 봤더니 오히려 우리 민족의 언어와 문자가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베링해를 건너고 북미 남미로도 가고 지중해 유럽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발음과 뜻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세계 언어의 어원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민족이 북미와 남미로 건너가서 혈통, 언어, 풍습이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세계의 저명한 학자들이 이미 밝혀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말과 문자가 세계 언어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예를 들어보자면 세계 문명 중에서도 유명한 이집트 문명이 있죠. 그 이집트 문명이 우리 문명의 건너간 겁니다. 이집트인들이 굉장히 신비롭게 여기는 상형 문자가 있는데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양을 발음을 앙크라 합니다. 앙크라 하는데 뜻이 중요한 4가지가 있는데 첫째, 생명이다 이겁니다. 두 번째, 에너지다 이겁니다. 힘이다 이거죠. 세 번째, 영원히 산다. 네 번째, 임금. 이런 뜻이 있는데 도대체 이 모양이 무엇이고 왜 이런 뜻이 나오는지 모르고 그냥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학자들이 이 모양을 두고 구구하게 말하는데 뭐냐? 이거 샌달끈이다. 여신 허리띠이다. 남녀 상경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뒤죽박죽인 거예요.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우리 민족이 우리 말과 풍습으로 만든 각골 문자의 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각골 문자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면 여자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안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글자는 좋을 호자죠. 자, 여기서 이 아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앙크가 되었다 이겁니다. 자, 아기는 어때요? 생명과 에너지가 있어야 살 수 있죠. 그런데 이 아기 엄마가 젖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으면 어때요? 이 아기는 제대로 안 크다 이겁니다. 그리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아기가 커서 또 결혼해서 아기를 놓고 손자 놓고 하면 어때? 계속 이어지니까 영원히 사는 거다. 그다음 이 아기가 왕자 같으면 나중에 커서 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말 아기 자가 이집트로 들어가서 앙크가 되고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집트 벽화에 보면 왕이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신비하게 여기는데 바로 우리말 각골 문자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이 왕을 뭐라 하느냐? 파라오라 한다. 왕을 파라오라 하는데 어원이 어디냐? 우리말 바로다 이겁니다. 우리말 바로에서 발음이 조금 변화가 돼서 파라오인데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모세와 바로왕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파라오는 바로 왕이다 이겁니다. 즉 이집트 사람들은 신이 바로 왕으로 현신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말 바로가 파라오로 들어간 겁니다. 또 이집트와 가까운 곳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는 어떻게 관련되는지 또 한번 봐야 되겠죠. 히브리어는
자음이 23개가 있는데 전부 상형 문자고 우리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양은 어떻게 보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 발음은 알레프라고 합니다. 알레프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자 발전해가지고, 요렇게 씁니다. 이 모양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라 그러죠. 알파라 하는데, 자, 어쨌든, 이 모양이 뭐로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소머리로 보이죠. 소다. 소는 어때요? 농사 지을 때 논밭을 땅을 파는 겁니다. 전기로 소가 끌고 아래 땅을 파다. 즉 아래 땅을 파다. 즉 우리말 소가 전기로 아래 땅을 파해서 아래 파가 히브리로 요렇게 알레프로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보긴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발음은 베트랍니다. 어떤 모양으로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알레프로 땅을 파가지고,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면 곡식을 수확을 해야 되겠죠. 수확을 하는데 곡식을 베는 낫이다 이겁니다. 낫으로 어때? 곡식을 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낫으로 베다에서 베타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알파 베트 하는 게 바로 이 베트입니다. 자, 또 이제 셋째로 이제 증거로 들어볼 수 있는 게 언어학자인 영국의 윌리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어의 어원이 인도의 산스크리트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영어를 인도 유럽이라고 합니다. 인도 유로피언이라고 그러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는 어원이 뭐가 되느냐? 유명한 것은 라틴어, 그 다음에 그리스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 산스크리트, 총 동원을 해도 얼마 정도 알 수 있을까요? 발음도 잘 안 맞고 기껏 30%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70%는 어떻게? 발음도 또 모르고 그냥 무조건 외워서 쓰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세계 언어의 영어가 힘든 겁니다. 우리말을 몰랐어. 자, 그러면 우리 인류가 사용하는 언어와 문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떻게 생성되느냐니까 우주의 법칙과 또 우주의 축소판인 인간은 물론, 즉 신체는 물론이고 지리적 환경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땅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언어는. 자, 그래서 영어의 스펠 중에서 S가 있습니다. S가 시작되는 영어 단어가 무려 35%나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35%나 되는지 이제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자, 땅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데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나라 땅입니다. 자, 우리나라 땅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런 모양으로 칩시다.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S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S자 모양인 한반도 지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말하고 같이, 그래서 영어에 S로 시작하는 단어가 무려 35%나 되는 겁니다. 이 한반도는 영어로 뭐라 그러죠? 페닌슐라라고 그럽니다. 반도를 페닌슐라 이렇게 하는데 이 속에는 어때요? 페니스가 들어있는 겁니다.
페니스는 거식인데 자녀를 낳는 기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이 아들과 관계되는 또 지형이기도 한다. 페니스 페닌슐이니까 이 아들에서 나온 또 글자가 뭐냐니까 글자 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들 자, 글자 자. 왜 자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아들과 글자는 자꾸 불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자꾸 해서 요 자를 딱 따가지고 아들 자, 글자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아들 자와 글자 자가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자, 글자 자, 요건 집인데 집에서 아들이 자녀가 자꾸 태어납니다. 그러면 글자가 자꾸 불어나는데 대표적인 게 뭐죠? 그렇죠. 글자자는 문자다 이겁니다. 문자. 문자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죠? 문자가 있어야 문명이 생기는 겁니다. 문명. 문명이 있어야 뭐가 있죠?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세계 인류의 문자, 문명, 문화의 시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게 한류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세계의 모든 한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과 관계되는 글자가 두 개 더 있는데 먼저 하나 살펴보면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자, 이 가꿀 문자는 어떤 한자로 또 발전하느냐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킬보다 이겁니다. 지킬보. 애기 엄마가 아기를 돌보다 이겁니다. 돌보다에서 발음을 하나 찾아야 되겠죠. 어떤 거? 돌보다 이겁니다. 돌보다는 것은 이렇게 늘 지켜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킬보고 보다 시가 되는데 영어로 들어가 가지고 모든 영어 단어의 20%를 보다란 뜻으로 싹 풀어줍니다. 자, 한 글자 더. 자, 이 모양은, 이 가꾸 문자는 어떻게 이제 되느냐 하니까 한자로는 이렇게 발전합니다. 기하고 뜻은 버릴 기다 이거.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요 아기 맞죠? 아기가 방금 태어나가지고 엄마의 양수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모양이다. 이 모양은 뭐냐니까 곡식을 까부는 키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아기를 키에 담아가지고 이 손입니다. 두 손으로 떠내려가는 강물에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기르어야 되잖아. 기르다. 그래서 기르다. 그래서 기르다는 기르지 않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끝내고 버린다. 끝내다. 그 다음에 버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르다에서 이 발음을 계속 길러야 되는데 끝내다. 즉 끝내다는 것은 영어로 finish라 이거. 그 다음에 쓰레기처럼 버리는 것을 덤프트럭처럼 덤프라 한다. 즉 아기를 기르지 않고 그냥 갖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가 뜻이 끝내다, 버리다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모든 영어 단어에서 버리다는 발음으로 뜻은 끝내다, 버리다 두 가지를 쓰는데 몇 프로냐니까 전체 영어 단어에서 무려 2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S하고
그 다음에 지킬부하고 버리기가 하면 75%나 되죠. 거기다가 영어는 어때요? 모든 문장이 손가락처럼 O형식인데 모든 영어 단어는 10손가락처럼 10개의 핵심으로 수많은 영어 단어가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는 바로 우리말하고 한반도 지형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3만 단어는 기본이고 아무리 수많은 단어라도 전부 우리말과 각골 문자로 싹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원어민도 모르는 영어의 어원을 우리 민족이 만든 각골 문자와 우리말로 100%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우리 민족이 우리말과 풍속과 더불어 만든 각골 문자와 우리말로 인체의 촉수판인 이게 뭐냐? 각골 문자로 나오는데 원방각이다. 인체와 우주를 한목에 표현한 도형이다. 자, 한번 보죠. 원, 해와 달은 둥글고 이 머리도 둥글다. 그 다음에 이 땅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발이다. 자, 여기서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이 나오고, 자, 이 머리는 어떻게 나오느냐? 엄마 몸에서 나올 때 마치 수평선에서 해가 떠오르는 거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평선에서 둥근 해가 떠오르는 거나 이 사람의 머리나 해나 똑같다, 둥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요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제 문자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자, 사람이 있는데, 떠오르는 둥근 머리라는 뜻입니다. 이 글자가, 갑골 문자로 어떤 원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발전을 하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되는 것 같으면, 금문이라 해서 금속 문자입니다. 금속 문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점차 발전해가지고, 해설을 해가지고, 요렇게 되는데, 요거는 전문입니다. 전서체다, 이거죠.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 이것을 해설화 합니다. 가장 모범적인 글씨체다, 이거죠. 그리고 이 글자는 뭐냐니까, 어떤 원이다, 이겁니다. 어떤 원. 여러분, 어떠민, 머리는 어떠민데 왜 발음을 원이라 했느냐, 이거는. 왜? 원, 그 많은 발음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체는 어때요? 이 손발은 항상 차죠. 그래서 손발은 늘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우리 가슴과 이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프면 병나면 머리가 열부터 나듯이 머리는 항상 늘 차고 시원하게 해줘야 된다. 그 머리는 시원하게 해야 된다 해서 이 원이 되는 겁니다. 뜨거운 것을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반대로 표현하는 민족은 지구상에서 우리 민족뿐이죠. 어쨌든 이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제일 뛰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머리는 어떠냐? 특징이, 그렇죠. 제일 위에 있죠. 그래서, 머리 특징은 제일 위에 있다. 그 다음에 둥글죠. 그래서, 둥글다. 그 다음에 머리는 어때? 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단하다. 그래서 이 어떤 원은, 발음은 이제 시원해에 대해서 원이지만은, 어떠모로 시원해야 되지만은, 활용하는 것은 위, 둥글다, 단단하다. 이 세 개를 활용해가지고 한자도 많이 만들어지고 영어로 들어가면 무려 영어 단어가 12,000단어나 이 어떤 문자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말을 한 단어로 하는 것 같은 거 어때요? 구분도 안 되고 지루하니까 변화를 줘야 되겠죠. 이 머리를 어떻게 변화를 주느냐?
우리 머리를, 짐승은 뭐라 그러죠? 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짐승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라 그러죠? 무리라 한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이 머리로 미리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원을 해서 머리, 말이, 무리, 미리 이런 식으로 발음을 변화를 조금씩 주는 겁니다. 그래야 알겠죠.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 위라는 것을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이런 모양은 벼화라 그럽니다. 벼다, 나락이다. 근데 여자가 있어요. 그러놓고 여자 머리 위에 이렇게 있는데 무슨 글자냐 하니까 막길위다. 벼를 여자한테 맡기면 여자는 어떻게 하느냐? 머리 위에 이고 간다. 그래서 머리 위 해서 여기 막길위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둥글다는 것을 또 한번 보면 이 모양은 구슬을 이렇게 해놓은 모양입니다. 그 여기 이제 글자를 할 때는 이제 요렇게 되는데 요 둥글다가 요 완자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둥글 원이지만 요럴 때는 변화를 주어서 완이라는데 뜻이 뭐냐? 가지고 놀다 이겁니다. 옥을 이렇게 구슬처럼 이 둥글게 만들어 가지고 아기를 주니까 어때요? 왕구처럼 가지고 놀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놀다 왕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둥근 옥을 가지고 논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 머리혈입니다. 머리혈인데 둥글다 단단하다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단단하다로 이렇게 하나 붙여줍니다. 그러면 뭐냐? 완고할 완 되는 겁니다. 완고할 완. 머리가 융통성이 없고 돌처럼 단단하면 어떻습니까? 고집 부리면 완고하죠. 그래서 완고할 완 해가지고 이 어떤 원을 위 둥글다 단단하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마구마구 불어납니다. 영어로 딱 하나만 예를 들어보죠. 위라는 뜻으로. 자, 위에다가 위 맞죠? 위에다가 잠시 얹어 놓는 것을 뭐라죠? 머리가 없을 때 잠시 머리 위로 가는 게 여기 기역은 뭐냐면 가다 이겁니다. 가다에서 요 기역만 따는 거죠. 그래서 저거로 위거가 되는 거죠. 위거. 위거는 가발이다 이겁니다. 끝도 없어요. 머리에 잠시 가다 이거.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머리가 뭐예요? 수평선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수평선을 각 이제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기로 하죠. 먼저 인도 이제 산스크리트를 한번 보기로 합니다. 산스크리트다 이게. 이 산스크리트는 우리말에서 그대로 직통으로 들어가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머리 수평선이다. 모든 글자는 수평선부터 시작합니다. 수평선도 쫙 해놓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요거 K고 요거는 C고 요거는 T 자다입니다. 써보면 어때요? 허, 시, 티, 자가 되겠죠. 이 말이 우리말 수평선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수평선에서 크게 서서히 동트자 둥글게 수평선에서 떠오른다 이게 이 머리다 이게. 그래서 수평선을 산스크리트로는 커시
티자지만 우리말 그대로 커서 터자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히브리어로는 수평선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보죠. 히브리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른 교로는 여기 CH고 여기는 OO입니다. 여기는 G입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갑니다.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뭐냐 읽어보면 축이 되는 거죠. 이 축하고 수평선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태어다 이겁니다. 수평선에서 쭉쭉쭉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쭉이나 축이나 같죠. 쭉쭉쭉 올라간다. 그런데 수평선에서 쭉쭉쭉 올라가는 그 해가 어떻게 둥글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평선도 되고 수평선도 되고 이 둥글게 올라가는 게 마치 둥근 천장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수평선도 되고 둥근 천장도 됩니다. 우리말 눈도 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 두 가지 뜻이. 그래서 둥근 천장을 뭐라 하느냐니까 볼트라 한다 이거. 볼트. 이 우리말 어때요? 볼 때 둥글다 이겁니다. 딱 그대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또 보기를 하죠. 수평선은 영어로는 horizon을 합니다. horizon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우리말 아니면 어원을 모른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영어에는 어원을 찾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평선을 딱 이렇게 엔터를 쳐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니까. 원이 있는데 원을 서클이라 한다. 원이 있는데 바꾸랑처럼 바꾸랑을 퍼로라고 합니다. 퍼로. 바꾸랑처럼 있는데 쭉 선을 하나 그어져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푸느냐? 원은 뭡니까? 공이죠. 공은 뭡니까? 영어로 볼이라고 그러죠. 공을 볼 때 둥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공은 볼 때 둥글다. 딱 우리말이죠. 그런데, 자, 어떻게 푸느냐? 자, 이 허라이즌은 허리. 여기 보면 우리말 허리가 허라이즌인데 허리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여기 허리준. 허리에다가 선을 하나 그어준 게 수평선이다. 허라이즌 100% 똑같죠?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원은 뭐냐? 이 공이 설설 굴러간다. 이게. 원이 공이 설설 굴러간다. 여기 굴. 그대로 우리말에 들어있잖아요. 공인 원이 설설 굴러가면 원이다. 그 다음에 이 바꾸랑은 퍼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말이 들어가느냐. 이거 보니까 땅을 쟁기로 땅을 팔 때 로라 이게. 소나 말이 쟁기로 이제 땅을 팔 때 농부는 뒤에서 그대로 쟁기로 잡고 그대로 뒤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그대로 뒤따라가면 된다. 쟁기로 땅을 팔 때. 그래서 따르라는 영어가 뭐죠? 똑같습니다. 발음이 거의 같아요. 뭐예요? 팔로우가 있는 거예요. 쟁기 뒤를 자꾸 따라가다. 따르다 이겁니다. 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쟁기를 잡고 따라가다. 그런데 이 농부가 하루 종일 일하면 어때? 피곤하죠? 그 집에 가서 잘 때 뭐가 필요합니까? 베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필로. 하루 종일 쟁기로 땅을 파고 피곤하니까 이거 베개를 베고 그대로 잠에 꼬라진다.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잠에 골아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순수한 우리말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듯 세계 모든 언어와 문자는 우리말이 모체 언어가 되기 때문에 우리말 어원이 아니면 세계 여러 나라의 어원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짐작조차도 안 갑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를 뿌리를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갑골 문자와 우리말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파죽지세로 몇십 년 걸릴 거를 그냥 1, 2년으로 끝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현명하고 가장 훌륭한 언어와 문자를 몇 개 가지고 있어요? 2개죠. 하나는 한글, 하나는 갑골 문자 가지고 있으니 전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면서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무기를 2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